오늘도 K-pop 한세하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예지입니다. 아쉽게도 오늘도 K-팝이 마지막 시간으로 찾아왔는데요. 에스파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어떤 그룹을 소개해드릴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들려드릴 노래가 오늘 주인공에 대한 힌트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저와 함께 K-팝의 매력에 풍덩 빠지러 가보실까요? TM 아이돌. 이번 코너는 바로 TM 아이돌입니다. 우리가 몰랐을 수도 있던 아이돌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들을 소개해드리는 방송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그룹은 아마 방금 노래를 듣고 오신 분들이라면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르세라핌입니다. 르세라핌은 2022년 5월 2일에 데뷔한 소스 뮤직 소속의 5인조 다국적 걸그룹입니다. 르세라핌이라는 그룹명은 I'm Fearless를 애너그램 방식으로 만든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확신과 강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르세라핌은 한국 기획사에서 데뷔한 K-팝 아이돌이지만 한국인 2명, 외국인 3명으로 외국인 멤버의 수가 더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르세라핌의 멤버 허윤진이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르세라핌 멤버들은 모두 끼가 넘쳐서 MBTI가 E로 시작할 것이라는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MBTI 검사에서 멤버 카즈아만 외향성인 E가 나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E가 나온 카즈아도 50% 안팎으로 검사할 때마다 달라진다고 밝혔는데요. 멤버들의 증언으로는 엉뚱한 면이 많아서 E가 맞는 것 같다 라고 했다 합니다. 르세라핌 멤버들은 모두 11자 복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선명한 건 카즈아지만 나머지 멤버들의 기립근 역시 감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 같은데요. 이처럼 르세라핌 멤버들이 복근에 집착하게 된 이유는 카즈아의 복근이 멋있게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르세라핌은 데뷔일 기준으로 언니 라인에 속하는 멤버들의 연령대가 다른 신인 아이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만으로 25살인 맏언니 사쿠라는 일본 아이돌 HKT48과 AKB48에서 7년간 활동했고 23살로 둘째인 채원은 사쿠라와 함께 2018년 아이즈원으로 데뷔했다가 4년 만에 르세라핌으로 재데뷔했으며 셋째인 윤지는 프로듀스 48에 참가한 경력이 있어 이 세 멤버 모두 다 연예계의 경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데뷔일 기준으로 사쿠라가 만 23세, 채원이 만 21세, 윤진이 만 20세이므로 셋째인 윤진만 하더라도 다른 신인 걸그룹의 리더급이 될 정도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르세라핌은 데뷔 앨범 Fearless가 발매 이틀째에
역대 걸그룹 데뷔 앨범 초동 판매량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르세라핌은 데뷔 앨범으로 30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한 최초의 걸그룹이 되었다고 합니다. 멤버 모두가 각각의 매력을 가진 아이돌 르세라핌. 이번 정규 1집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더욱더 대박나길 응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읽어주는 뮤비. 이번 코너는 바로 읽어주는 뮤비입니다. 주제가 K-팝인 만큼 K-팝 하면 뮤직비디오가 빠질 수 없겠죠? 읽어주는 뮤비에서는 다양한 의미가 담긴 곡과 뮤비들을 해석해드립니다. 이해하고 보면 더욱더 재밌는 뮤직비디오.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해석해드릴 뮤비는 르세라핌의 안티프레자일이라는 곡입니다. 뮤비의 시작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르세라핌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특히 르세라핌이 데뷔하기 전의 모습을 그리는데요. 윤진이 음악을 좋아하는 대학생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평범하지만 기타와 음악 관련 물건이 가득한 방, 찢어진 토슈즈를 옆에 두고 스트레칭 중인 카즈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곧 지구의 행성이 충돌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운석을 보여주다 갑자기 망고가 은채의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노래의 제목인 안티프레자일은 안티와 프레자일의 합성어로 힘을 가할수록 강해진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모습을 뮤비에서도 표현하는데 운석이 떨어진다는 재해 소식에 모두가 도망치기 바쁘지만 르세라핌은 그 모습을 담담하게 보고 있습니다. 혼란 속에 흩뿌려진 전단지 속에서 볼 수 있듯 그 운석의 정체는 르세라핌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사쿠라가 왜 레이싱복을 입고 있는지 밝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운석인 자신을 지구로 운행하기 위해서인데요. 사쿠라가 지구로 향하는 궤도를 따라 운전하자 지구에는 운석 충돌의 조짐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카즈아 옆에 자그마한 운석이 떨어졌지만 펴건한 스트레칭을 이어가고 사쿠라는 헬멧까지 써가며 본격적인 충돌에 대비합니다. 충돌의 조짐을 보며 미소 짓던 은채는 지구 모양의 젤리를 장난스럽게 깨물어 먹고 채원은 진동 때문에 떨어진 천사장을 보란듯이 구매하는데요. 운석의 충돌은 곧 르세라핌의 등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충돌을 시작으로 멤버들은 한데 모여 비를 맞으며 즐겁게 웃고 춤을 추는데요. 비는 보통 시련과 슬픔을 의미하지만 떨어지는 운석에게 비 따위는 운석 겉을 태우는 불조차 끌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즉, 어떠한 시련에게도 영향받지 않는 그저 비웃고 넘겨버리는 르세라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노래가 끝나고 귀엽게 하트를 그리는 르세라핌 앞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지며 뮤비는 마무리됩니다. 르세라핌은 신입이지만 인기 걸그룹이라는 건 부정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나아가는 길에는 인기뿐만 아니라 데뷔 때부터 불거진 여러 논란들도 함께 하는데요. 뮤비를 통해 르세라핌은 무섭도록 타오르는 별 그 자체이며 세계의 정점에 올라 다시 추락한데도
자신의 위력을 온 세상에 알리는 운석이 될 것이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 즐거우셨나요? 저는 르세라핌의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자주 듣기만 했었는데요. 오늘 방송을 위해 준비하면서 르세라핌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오늘도 K-팝의 마지막 방송이었는데요. 회차마다 함께했던 시간들을 꼭 잊지 말고 앞으로 더욱 K-팝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모두들 안녕! 지금까지 프로듀서 아나운서 김예진, 엔지니어 박시온이었습니다. H